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9일이네요. 4월 19일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이제 4.19 학생의거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학생의거는 4.19 혁명일이라고 부르죠. 예, 민주혁명. 어, 어, 그러나 이제 워낙 어려서부터 4.19 학생의거 이렇게 들어갔고, 이상하게 자꾸 제 입에서는 학생의거라고 이제 말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학생이 의거를 했다라면, 굳이 그 혁명이라고 붙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어, 4.19 학생의 이거를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뭐 또 화를 내겠죠. 그러나 어 이 혁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흔하게 쓰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4.19 학생의거라고 하는 것도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이제 네 번째 대통령 당선이 돼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제 3.15 부정선거가 이제 이기붕 부통령 선거에서 이제 작동했던 그 사건이 어찌 됐든 그 상황을 놓고 학생들이 막 희생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 이 총체적인 책임을 내가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인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국회에 가서 발표를 하니까 이게 마무리가 된 사건인데 글쎄 뭐 하여튼 어찌 됐든 이 4.19 학생의거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역사, 대한민국 현대사죠. 그리고 민주화 운동사에서 큰 획을 그은 사건인 것만은 이제 틀림이 이제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제 희생당한 사람들도 인제 많이 있었고 얼마 전에 방송을 했던 신동엽 시인도 4월 19일 날 이 사건이 일어난 날 거기에 가서 밤을 새우고 뭐 집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해 갖고 뭐 가족들이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어찌 됐든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만은 이제 확실합니다. 그래서 4.19 학생의거 4.19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뭐 4.19 이 혁명 4.19 의거 이거에 대해서 뭐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보는 의미에서 4.19 그날의 4월 19 일을 한번 되짚어 보고 곱씹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4.19 학생 의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9 혁명 기념일은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되어 대한민국 전 지역의 학생들이 어 들고 일어남으로써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게 된 4.19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글쎄 제목은 의거라고 해 놓고 밑에 설명은 혁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음 저 가죽 혁자입니다. 가죽 혁자 여기. 그리고 어 명은 목숨 명자죠. 뭐 그 이 그러니까 가죽을 바꿔 낀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가죽이 있잖아요, 사람도. 사람의 가죽을 벗겨 갖고서 새로운 가죽을 입으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이 혁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죽을 바꿔 끼면은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음 이 4.19 학생의거 이후에 들어섰던 이제 제2 공화국이죠. 민주당 정권. 근데 결국은 이제 5.16으로 다시 무너지는데 어 그것 또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제 정치 집단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혁명이 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어찌 됐든. 뭐 그런 의미에서 인제 용어가 인제 좀 혁명과 의거 사이에 왔다 갔다 해 갖고서 인제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죄송스러운데 어찌 됐든 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4월 19 일로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네. 4월 19일 날 노는 날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서울 수요리의 4.19 공원묘지를 중심으로 각종 기념 행사가 열린다. 예. 뭐 사실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소위 운동권 이제 서클에서 인제 대학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모셨던 또 선배분들이 인제 4월 19일 날 4.19 공원 묘지에 이제 참배를 간다고 하는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겪은 분들이나 그다음에 그 영향을 강하게 받은 선배님들이야 뭐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만 해도 그거하고 쪼끔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지 음 그런 감동은 저에게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물론 그 4.19라는 것이 이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크고 굉장히 중요한 한국 정치의 분기점이 됐다라는 걸 믿는데, 어 뭐 그 4.19 국립묘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참배하고 뭐 이제 그런 그 감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없습니다, 아직은. 예. 자, 일단 뭐 그거는 그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자, 인제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배경이 3.15 부정선거가 배경이었어요. 1948년 대통령 간접선거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과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유당 정권은 이미 1952년에 발족해요. 그다음에 1954년에 4.4 5.2 개헌 등을 통하여 사실상 장기 집권을 획책하면서 자유당 조직, 경찰 및 관료 조직, 반공단체 등을 동원한 이른바 준봉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자, 준봉 선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미 그 어떤 그 결정된 대세에 휩쓸려가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어떤 한 무리가 뭐 선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음 뭐 그런 쪽으로 확 휩쓸려 가겠죠. 네. 그런 그 어떤 그 선거의 형태라고 그럴까? 그래서 밴드웨건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 하여튼 그렇게 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인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50 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자유당 정권은 지속적인 독재 정치, 정경유착, 무리한 무력 통일 정책 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었으나 불법적인 헌법 개정과 부정한 선거 방식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이었다.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정치 조작도 거듭된 실정에 의하여 국민의 지지를 거의 상실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1960년 선거에 승리하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그러나 야당이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당의 조병옥 박사가 선거 유세 기간 중 사망하자 대통령은 이승만 독주 체제로 예상이 되었다. 네, 그렇게 됐죠 그때 당시에. 네. 이상하게 야당 후보들이 죽은 거예요. 그 선거를 이제 준비하고 그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 참 이상한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유당 정권은 당시 84세인 이승만 대통령의 유고가 발생할 때 그 계승권이 있는 부통령에게 자유당의 제2인자인 이기봉을 무조건 당선시켜야 할 상황이라고 보았고 동네의 정치 조작보다 더욱 노골적인 선거 부정을 자행하기로 계획을 했다. 뭐 그런 계획을 뭐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게 뭔가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 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런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보는데 사실 그 어 1948년에 인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인제 되면서 그때는 간선제였어요. 국회에서 간선제로 국회에서 인제 대통령을 인제 선출을 했는데 문제는 50 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이. 그리고 그게 53년 7월 달에 끝나는데 이 지금 바로 52 년에 이 도대체 52 년이면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참 수도가 저기 부산으로 이렇게 임시 수도를 정해서 피난을 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그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게 이게 참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어 누가 3 번을 했죠?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대통령한테는 그런 저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참 대한민국이 48 년에 인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돼 갖고서 2년 있다가 전쟁이 인제 발발을 하고 그 2년 있다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는 말 뭐 기술을 안 바꾼다고 그러나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인제 부산 정치 파동이 인제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제 문제는 52 년에 인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인제 미국도 지친 거죠. 예. 빨리 끝내고 인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 뭐 인제 이걸 주장하면서 "이번 기회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인제 그냥 인제 주장을 했던 거죠. 이거 보면은 위에 어 "무리한 무력 통일 정책" 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리한 무력 통일 정책이 아니고 이때가 아니면은 통일할 기회는 인제 없다라고 본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6.25 전쟁이 끝나고 70 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남북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자꾸 발을 빼려고 하니까 인제 어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인제 그렇게 인제 '전쟁을 끝낼 수는 인제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 다시 어 그 국회에서 인제 다시 인제
그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국회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그 지지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분명히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건데. 그러나 전쟁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뭐 툭하면 전선에 나가서 이 장병들을 격려해야 되고 뭐 이런 그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헌법 개정을 한 겁니다.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자. 이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고 국회를 양원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부딪힐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대각제로 하자는 안과 그다음에 대통령 그 직선제를 하자고 하는 이제 안이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그 대통령 직선제의 좋은 점, 좋은 점이 아니라 유리한 점이겠죠. 그다음에 의원내각제의 유리한 점 이걸 뽑아 갖고서 그 절충안을 만들어. 그래서 발췌개헌입니다. 이 발췌라는 게 이렇게 발췌 뽑았다 이거죠. 좋은 점만 뽑아 갖고서 이제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마지막에 이제 그 말이 이제 있네요. 여당과 야당이 가간 중에서 좋은 것들만 발췌하여 절충한 개헌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죄송합니다.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이제 그 개헌이 이제 되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또 이제 대통령 직선제 그 이제 그 그러니까 개헌한 대로 대통령 선거를 해갖고 이제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때.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음, 전쟁은 이제 53년에 끝났죠. 그러고 보니까 음, 이제 4.4.5 개헌이 이제 그 54년에 이제 또 이제 있었는데 이 4.4.5 개헌은 이제 뭐냐면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이제 없애는 그런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뜻으로 보면은 어, 분명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데 중임제를 철폐한다는 얘기는 어, 그 중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된 거죠. 근데 중임제를 철폐한다는 얘기는 세 번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내용을 이제 갖고서 그 이제 개헌을 하는데 참 이것도 묘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국회 표결 결과 찬성이 한 표 부족한 135표로 나가 부결이 됐으나 여당은 제적 의원 수인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33. 응? 그래서 반올림하면 135명이 되어 의결 정족수를 이제 충족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130 그 203명의 3분의 2니까 135.333이니까 이게 사람이니까 136명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찬성표가 139표가 나온 거예요. 0.3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올리면은 136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4.4.5이라는 게 4 밑으로는 버리고 5 위로는 올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4는 버리고 4 이하로는 버리고 5 이상은 위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35.3이기 때문에 이건 4 이하니까 이걸 버리는 거죠. 그럼 135가 되잖아요. 반올림 하고 나니까 이걸 버리고 나니까 135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표가 135표가 나왔으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136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지만은 이 445입이라는 어떤 그 수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걸 버리고 나면은 135니까 이게 의결 정족수에 충족이 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헌법 개정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참 이게 묘한 운명이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 차라리 오히려 한 명이 부족한 뭐 134가 나왔으면은 어? 135명이 됐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 통과가 되는 거고 이게 136점 이렇게 나왔더라면은 135가 안에서 명백하게 이제 부결이 되는 건데 참 이게 묘해도 이렇게 묘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도 이제 중임 제한을 이제 철폐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4.4 의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3선째도 이제 그 이제 대통령이 출마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대통령이 돼서 세 번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나온 게 1960년 그 선거인데 그때 이제 그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무리수를 쓰다가 보니까 이제 3.15 부정선거가 터진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또 그 이승만 대통령은 4선째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자체는 뭐라고 할 거는 없어요. 그러나 부통령 선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부통령 선거 문제를 놓고서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이제 봉기를 하고 뭐
데모를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인제 이제 "경무대로 가자." 그러니까 경무대를 지키던 인제 근데 곽영준가 그렇죠? 곽영준가. 그 인제 그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 옆에서 인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경호실장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거기서 발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학생들이 인제 총에 맞아서 인제 사망을 하고 인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위가 더 격화돼 갖고 또 그런 와중에 학생들이 이 총에 맞아서 인제 숨지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걸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음 이게 뭔가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인제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인제 국회에 가서 "국민이 원한다면은 하야를 하겠노라."라고 인제 예 연설을 하게 되죠. 예. 자 어찌 됐든 그렇게 3.15 선거에 의해서 인제 발생된 것이 바로 4.19 학생 의거고 요즘은 그걸 인제 4.19 혁명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겁니다. 네 설명이 저도 뭐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찌 됐든 이 4.19에 대해서 지금 이 앞에서 쭉 제가 요 발췌기한 요 앞에 요 내용을 쭉 읽어 드리기는 했지만은 인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그러한 우의 그 묘파는 좌파적인 시각에서 본 여기서 얘기하는 좌파는 공산주의적인 그런 공산주의자와 같은 시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좌파적인 시각에서 본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묘사하고 우리가 배워온 현대사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아 그때 당시의 상황, 전쟁 중인 상황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이 전쟁을 하다 말고 빨리 휴전을 하고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어 이 동유럽에서 보면 처음 우선 국가가 됐을 때 북한이 또 그런 상황 그거하고 또 대치를 해야 되는 상황. 또 국내에 국제적으로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볼 때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을 다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미군정으로부터 또 소련의 우유정국화되었던 북한과의 대치 그리고 6.25 사변 등 매우 어려운 국내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공부라든가 지식이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음 제가 어 저때 당시 상황과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때 당시의 입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새롭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인제 김영삼 기자죠. 하여튼 이 김영삼 기자의 근현대사 특강이 있는데 이승만의 씌어진 멍해, 부산 정치 파동의 진실. 바로 이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이 발췌견 그다음에 4.45 입견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이 좌파적인 시각에서 본 그런 해석이 아니고 새롭게 한번 재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동영상을 제가 요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어 좀 일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찌 됐든 뭐 이 4.19가 일어나기까지의 상황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인제 좌파들은 자꾸 정부 수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저희들은 또 정부 수립일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봐서는 이게 건국이 그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걸고서 뭐 정부의 형태를 갖추고 그다음에 상권 분립의 형태를 갖춘 거는 1948년 8월 15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학문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반론이나 이론이 또 제기가 되겠지만 그건 그거고 그야말로 정치학자들한테 맡겨놓을 사항이고 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 주장을 저는 수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다라는. 그러면서 인제 이승만 대통령이 12 년을 인제 집권을 했는데 그 12년 했다라고 해서 독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기간이 길다고 독재가 아니다 반드시. 아무리 짧은 시간을 갖고 하더라도 어 고종과 같은 식으로 하면 그게 독재죠 사실은. 고종은 더 오랫동안 통치를 했지만.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감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직 지식이 일천한 제가 4.19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이제 드리는 데 있어서는 좀 미흡한 면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